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1583년 명 만력 11년 성균관 유생 유공진 등이 상소하여 이 성혼의 어짐을 논하니 답하였다. 내가 과매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홍업을 지키면서 현사를 구별하는 슬기가 부족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재주도 부족하여 조정이 안정을 잃고 시비가 뒤섞이게 하였는데 이 책임이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금 상소 내용을 보니 중당이 격렬하였다. 그대들의 의기가 이러한데 내가 왜 나라 일을 걱정하겠는가.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도승지 박건원 등이 아뢰었다. 신들이 엎드려 한학의 상소문을 보니 너무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학은 원래 이 성운과 가장 두터운 친구로서 그 성품이 간진을 좋아하고 안정을 끄리할 뿐만 아니라 말 잘 만들어내는 험피한 사람들과 밤낮으로 상종하고 있으며 지금 감히 교유를 좋아하지 않았다느니 이의 사람됨을 모른다느니 하는 말을 하여 마치 자기 말이 지극히 공정한 입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의 이복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삼사각 쟁론하는 것은 그 모두가 공공연한 공론인데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아당하기 위하여 도리어 듣는 이를 당혹하게 만들고 속이는 것이다 라고 배척하고 박순이 그리고 성혼을 장허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극히 변론을 늘어놓아 교묘하게 성상의 뜻을 맞추고 있지만 남이 자기의 배간을 속속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발신한 것도 사실은 그 무리들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며 또 그가 시골에 있을 때 이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의리를 짓밟은 일, 음대를 협제한 일, 또는 사료를 미워하고 해친 일 등으로 하여 사람들이 모두 곁눈질하던 사람으로 왕자를 교도하는 데 맞지 않은 인물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들의 연줄이 이미 오래 전부터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염이 무서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공론이 이미 나돌아 자신이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기를 타고 현란시켜 그 엄참한 태도를 다하였고 나라를 텅 비게 만들 계략으로 이렇게까지 조금도 기탄하는 바가 없으니 신등으로서는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다만 사교를 두둔하고 사림을 모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보태려고 했음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소문 끝에 범람하고 설만한 말들이 많아 그의 음흉하고 측미한 정상을 더욱 숨기기 어렵게 되었는데 상께서는 만약 필부의 말을 따질 것 없다 하여 그 간사한 모양을 속속들이 통촉하여 분명히 밝혀내시지 않는다면 시비는 어느 때 가려지겠습니까? 사설의 서로 지목하여 사주하는 일들이 뒤를 이어 일어나 장차 그 시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김윤, 희경의 상소도 화근이 될 내용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착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중 삼공의 거취에 대해 망령되이 분개하면서 김귀영에 대하여는 그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니 당연히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역시 성상의 마음을 탐시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금밀의 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망칠 화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보고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6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어제의 전교에 미안했으므로 대죄한다는 계사로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변방이 자주 시끄럽고 국가가 다사한 이때 주요의 위치에 있는 정원으로서 기물을 살피지 않는 일이 많은데 이는 비록 인재가 장단이 있어 그런 것이겠으나 밤낮없이 게을리 한다
않는다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잡언을 아랠 생각 말고 직사에 근실하여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계목에 작년 현감 유영서가 백령도의 적의 배가 몰래 출현했기 때문에 변원의 충군을 징발하였는데 고시는 모두 빼앗고 종군된 자 중 독자는 남아서 어버이를 복량하게 하되 대신 속바치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아렌이 아렌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6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양사의 전수가 아뢰기를 신들은 삼가 어제 정원에 내린 비만기를 보고 너무나 미안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공놀이는 국가의 원기라고는 하나 때에 따라 일정하게 있는 곳이 따로 있고 대간 추요를 구별할 수 없이 그 사람이 공정하면 그의 말도 공정한 것이다 라고 하신 주장의 하교는 지극히 윤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이른바 공론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므로 서로 시비를 다투며 진언할 때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하는 것이니 거기에서 시비를 가려 공론으로 정하는 것은 오직 임금이 공평한 마음으로 사리를 살펴 정하게 달린 것일 뿐입니다. 혹시라도 선입견이 주가되어 이리저리 의심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뜻에 맞는 말이 반드시 바르게 들릴 것이고 귀에 거스리는 논의는 반드시 사특하게 들려 결국 호오가 발음을 잃고 시비는 전도되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공론이 비로소 공론이 될 수 없어 치열히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용렬한 인물로 언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국사가 날로 그릇되어 장차 불측의 화가 있게 될 것으로 보고 모두 함께 걱정한 나머지 공론이 격발하였던 것입니다. 신들이 온 나라의 공공한 논의를 가지고 만번 죽기를 무릅쓰고 한문에서 부르짖고 골정에서 논쟁한 지 지금까지 반달이 되었습니다. 그 논핵을 당한 자의 친당과 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바꿀 수 없는 당론이라고 하는데도 신들의 정성이 모자라 아직 주상의 뜻을 돌이지 못하고 민박한 처지에 있는데 이제 공론이 조정 대간의 말에 있지 않아 인심이 불복하고 있다는 하교를 하시었으니 이는 실로 신들의 봉직이 무상하여 성상께 신임을 받지 못했던 소치인 것으로 중요한 지위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신들을 채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양사이에서 논계하가 있는 후로 나는 한마디 말도 내리지 않았다. 나도 입이 어눌한 자가 아닌데 어찌 한마디 말 없이 말이 없었을 것이며 위험 한번 내릴 일이 없었겠는가. 군신 사이에 손상되는 것이 많을까 해서였다. 이렇게 국가에 어려움이 많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 시기에 너희 양사 모두 이 시의 신하 아닌 자가 누구이겠는가. 대신 공경할 것 없이 모두 한때에 어깨를 나란히 한 형 같고 아우 같은 사이인데 왜 공을 앞세우고 살을 뒤로하여 자기 개인의 뜻을 깨끗이 버리고 얼음이 녹듯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왕실을 위해 힘을 다해주지 못하는가. 너희 양서로서는 이날로 정론하고 그 다음에 한바탕 시끄러웠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지 말고 일소에 붙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이는 나에게 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 양사의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만약 자기 미혹에 빠져 깨닫지 못하고 논쟁을 계속한다면 내 어찌 입만 다물고 있겠는가. 반드시 부득이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고 그때는 아무것도 도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도 그때 가서 후회가 없겠는가.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6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양사가 다시 극한 말로 아뢰기를 신들 역시 조정조 노신의 후예로서 전하의 17년에 거친 양육의 언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 그 친절하고도 자세한 하교를 받고 감격하지 않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화를 전하로서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인데 신들이 한때의 위압에 눌려 이 날로
정론을 한다면 그것이 신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으나 어찌 사직의 복이 되겠습니까? 속히 파척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지금 아래에 온 내용을 보니 그 뜻을 충분히 알겠다. 경들인들 저들에 대하여 무슨 사원이 있겠으며 저들 역시 경들에게 무슨 사원이 있겠는가. 똑같은 왕신으로 일찍이 한 조정에서 담소하면서 잘 지내던 사이가 아니던가. 불행히도 오늘날 우연한 말로 인하여 서로 다투다가 강립하기에까지 이르러 마치 진월의 사이처럼 되었지만 경들이 만약 머리를 돌려 생각해보면 사실은 한바탕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경들이 꼭 거슬러 올라가 따지지 않는다면 저들인들 그까진 일을 마음에 두겠는가. 만약 마음에 둔다면 올바른 사람이 아닐 것이다. 경들 모두가 나를 시종했던 신하이며 그 중에 혹 몇 태씩 시강한 사람도 있어 나로서는 사실 아끼는 뜻에서 이 말을 한 것이지 우연히 한 말이 아니다. 속히 내 뜻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야 무슨 화가 발생할 이치가 있겠는가. 의심하지 말고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6일 을묘 5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신들은 몸에 중한 죄를 지고 현재 사죄하기에 겨를이 없으나 다만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하루를 관에 있더라도 그날의 책임은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태학의 유생들이 상소를 할 때 저들끼리 서로 부탁하여 혹은 달래기도 혹은 협박도 하였으며 이 하는 자가 있으면 손도 하기도 하고 혹은 삭적하기도 하여 치고받고 서로 분란을 일으켜 명륜당이 한마당 싸움터가 되었었습니다. 사습의 배란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상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답하신 말씀에 도리어 보장을 하시다니 삼가 원하거늘 성명께서는 살펴 생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입직 위장 권벽 정복씨를 가승지로 차정하고 오늘 사진한 승지 박구는 김재갑 이원익 성낙을 아울러 채직하라 하였다. 이날 정사에 이식, 이인, 박승원, 유영립, 김우옹을 승지에 임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어제 있었던 전 승지를 모두 채직시킨 일과 답사가 준엄하여 미안하였다는 말로 입게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을 모두 채차한 것은 미안한 일이라고 양사가 입게하니 답하였다. 옛날 송나라 때 육적이 조정을 맡고 이강이 나라를 떠나자 태학생 진동 등이 상소하여 극론을 하였는데 천년 뒤에도 그 풍조를 듣고 보면 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지금 우리 관악의 유생들도 조정 논의가 정당성을 잃고 국사 또한 날로 그릇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의기를 앞세워 서로 자진하여 대궐문을 두드리고 한가하는 글을 올렸으니 그 중간 의담이야말로 그 상소문만 읽어보아도 범할 수 없는 늠름한 바가 있어 참으로 이른바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은 횡류의 지류였다. 태학은 수선의 곳이며 공의가 있는 곳이다. 조정의 시비는 한때 어지러워질 수도 있으나 태학의 공의야 어찌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즉위한 이후로 유생들이 상소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사이에는 너무 알직하여 귀에 거슬리는 것도 어찌 없었겠는가? 마는 내 일찍이 한 번도 싫어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반드시 온화하고 겸손한 말로 위유하여 보냈던 것은 진실로 국가의 원계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다. 조신에게 주의를 내릴지언정 유생들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사 미친 유생이 한 짓으로 혹 정도의 지나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을 것인데 하물며 정직한 기운이 푸른 소나무보다 더 고고한 절개이겠는가? 천성의 임금인 나로서도 그들에게 오히려 몸을 굽혀 대하고 있는데 저들이 누구기에 몇몇 신하가 근밀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들 멋대로 풍비를 만들고 남의 말을 중간에서 가로막아 내 귀와
눈을 가리고는 감히 유생들을 폐란으로 몰고 있으니 이는 바로 황잠선이 하던 지시 따르려는 것으로 참으로 거리낌이 없이어 하는 수인의 짓이다. 내 즉시 유방창극의 법을 시행하지 않아 장차 도깨비 같은 무리들로 하여금 어두운 밤을 이용 날뛰다가 결국 박근홍과 같이 되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만저만한 실형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 양사가 도리어 신구를 한다는 말인가? 차자의 내용을 마땅히 유념하겠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9일 무 첫 번째 기사. 양사가 비답이 미안하다 하여 피염을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자를 올려 양사는 잘못이 없으니 출사하도록 하라고 정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유생 이정우 등이 전일 있었던 상소는 태학 유생들의 공론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상소했는데 입기한이 답하였다. 너희 상소문을 보니 시비가 모호하고 입론이 바르지 못하다. 너희들은 사료를 빈척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뜻이 있으면 상소를 하는 것은 또 무방한 일이다. 다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서로 쟁론하여서는 안 된다. 서로 맞서서 상대를 헛되고 끝없는 구설을 짓거려 보았자 그것이 덕업에 무슨 도움이 주겠는가? 너희들은 다만 학문에 힘쓰고 자신을 살펴 양지를 확충해 나가기 바란다. 그리하면 옳고 그른 것이 자연 너희들 가슴 속에 훤해질 것이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유학신급이 3사의 간특한 정상을 극론하고 홍헌, 우성전, 김응남, 박건원, 김첨, 김수, 홍진이 앞장서서 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상소하였는데 입기한이 답하였다. 너의 상소문을 보니 참으로 충성이 대단하다.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지금 사기가 이러한 것은 사실 조종들이 배양해 놓은 은택인 것이다. 조종과 변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아우 신립이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 있어. 그가 변성을 지키면 오랑캐들이 감히 가까이 못하여 옛 양장의 풍모가 있다. 그런데 너가 또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사를 물리치기 위해 항소하는 기절이 있으니 어쩌면 너희 한 집안에 춤과 의가 함께 있어 나라를 위해 정성을 바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가? 내 매우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병원도 순한 어사 김수를 당일로 보내라 하였는데 김수가 자기 이름이 신급의 상소에 올라 있다 하여 상소에 대지하고 어사를 가라 임명할 것을 정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해 시강하는 동안 성품이 잠옷 순직하였고 또 간제가 있어 그대 형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내 적심으로 너를 대하였고 앞으로 크게 쓰일 것을 바랐었는데 불행히도 오늘 너의 이름이 그 소에 올랐으니 내 너를 위해 애석히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남의 말을 하게 된 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었을 것이니 그대는 전지를 받들어 서방을 순환하면서 그대 직분을 다하여 나의 명령에 위배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김수가 3번이나 상소의 사태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우상 정지연의 병이 위중하여 상이 우승지 이인을 보내 문병하고 이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것을 권하면서 지금 좌상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적당한지 아는 이를 참가라고 하자 우상이 아랜 바는 대체적으로 이 사내가 일찍부터 공부에 물망에 올라 있었다고 하고 또 북도의 순찰사와 병사는 다 적격자이니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신임하기 바란다고 했으며 또 아래기를 조금도 호우를 치우치게 하지 마라. 영원한 화평을 보고
누리소서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대신에 말에 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소를 보내 회유하기를 경의 말이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내 마땅히 체념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홍여순을 창평 현령에, 홍진을 용담 현령에, 김수를 이조 정랑에, 정창년 오엉령을 이조 조화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우상이 사록을 보내 아뢰기를 박순이 논역을 당한 것은 아마 그 자신이 논의를 당할 만한 일이 있어서였겠지만 수는 젊은 시절부터 조정에 들어와 명절을 지켜온 처지인데 이번 3사가 논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데가 있지 않은가 하여 신으로서는 사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기가 어렵다고는 하나 박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혹시 전문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말이 많았던 싶습니다. 어제 승지가 왔을 때 신이 그에 대하여 말하려 하였으나 혼미하여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아뢰고 싶었던 것을 이제야 뒤늦게 아랩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이 아래 내용을 보니 더욱 맞는 말이어서 병중에도 국가를 잊지 않는 경의 충성에 대해 깊이 감탄하고 있다. 영상의 사람됨을 내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경은 다시 더 마음을 편안히 하고 조리하도록 하라고 사관을 보내 미유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우상 정지연의 졸기 전교하였다. 우상의 죽음에 대하여 내 통도하는 바이다. 지금 국가가 어려움이 많은 이때 갑자기 어진 재상을 빼앗겼으니 하늘이 미워 화를 내림이 이보다 가혹할 수가 없다. 나란 일이 끝내 어떻게 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신급의 상소에 대하여 답하신 것을 삼가보니 많은 속임을 당하시고도 도리어 장어를 내리셨습니다. 그의 현란한 말들에 관하여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중 간사한 무리들이 자기 자제의 친구를 이해관계로 매수하여 상소하게 하였다 한 말은 너무나 근거 없는 말이며 심지어 조신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붕당을 지어 주상의 총명을 가리고 있다고 하면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던 간특한 자에게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니 참혹한 계책입니다. 그가 열거한 사람들은 근시에 출입한 자가 모두 몇 해씩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과연 신급의 상소 내용처럼 전천 협재한 사실이 있겠습니까? 그 상소가 한학의 상소와 내용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손에서 나온 듯한데 이런 성상의 뜻을 엿보아 만들어내어 상대를 기중하려는 계책에 불과한 짓으로 청류 백마의 화가 꼭 없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들은 금밀의 지게에 있으면서 시사가 날로 걸어대는 가는 것을 보고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김수가 파주에 도착해서 또 상소하여 복명의 일을 사양할 것을 정하니 답하였다. 그대 상소를 보니 그대 뜻을 충분히 알겠다. 나는 그대를 의심하지 않는다. 승직시킨 그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내 뜻을 잘 알 것이다. 마음 놓고 가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이를 말하면서 은하지 않았으며 비답이 준엄했다는 것을 이유로 사직하고 물러갔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너희 삼사가 제보를 논핵하면서 그들이 심의겸과 결탁하였다는 것으로 공격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의겸이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의겸으로 나라 가운데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자기와 의견을 달리한 일시의 명신 현사들을 반드시 그 함정 속에다 몰아넣고 같은 당렬하고 성토하는 것으로서 그 속셈은 일단 그러한 이름만 붙여놓으면
어느 누구도 감히 구제하지 못할 것이고 임금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한 세상의 이목을 농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에 풀 쓸리듯 모두 나의 풍성 아래에서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만 된다면 내 뜻대로 되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 모양이지만, 이는 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처사로서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뜻을 의욕시키겠는가. 10이란 양지에 바탕을 두고 사람의 마음이 안정된 데서 나오는 것이니 조정이라 하여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 초이하여서 거론된 것이라 하여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진실로 그러다면 천만 사람이 말하더라도 부족하고 말이 진실로 옳다면 한마디 말로도 충분한 것이다. 대간이 말한 것이라 하여 억지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세력으로 된 말이라 하여 억지로 맞출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당의 논의를 선동한 것이 한 시대의 시비를 혼란시킬 수는 있지만 군자의 견해는 백대를 두고 전해가는 공론인 것이다. 예로부터 대간과 시종으로 자기 임금에게 진언할 때 누군들 스스로 공론이라 여겨 전환의 아름다움으로 자기 임금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비록 시군의 세주가 지혜는 그 사특함을 분별하기에 충분하고 밝음은 사군 세주의 지혜는 그 사특함을 충분하고 밝음은 그 거짓을 살피기에 충분하여도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짓거림에 농락하여 잇따라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었다. 소위 현명하다는 임금들도 모두 그러하거나 하며 나같이 못나고 어두운 사람이겠는가. 그러나 영대가 살아있고 방초는 아직 맑아 영상의 사람됨을 보건대 송균 같은 절조에 수월 같은 정신으로 중용한 도량의 오남을 보탠 성품이요 정신한덕에 백옥의 광채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비록 그러나 그에게 경륜의 재주가 있어 간괴인 의겸을 보기를 마치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여겼다. 운운한 말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모르겠다. 지금 너희 삼사가 일찍부터 분질의 뜻을 품고서 근거 없는 말을 날조하여 못하는 소리 없이 멋대로 헐뜯고 있는데, 그러한 그대들을 천하 후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겠는가. 비록 10년을 두고 논한다고 하더라도 내 어찌 따를 이치가 있겠는가. 속히 그만두는 것만 못할 것이다. 잘하시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9일에는 무진 첫 번째 사창원이 아뢰기를, 오늘 발표하는 대리에 대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을 명초한 후에 하라 하였다. 대간이 직에 나와 수반하였다. 밤에 상이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9일에는 무진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주상의 하교가 미안하다 하여 사직 차자를 올리니 답하였다. 지금 국가에 어려움이 많아 밖으로 북녘 오랑캐가 침나하고 안으로는 생리어들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지금 어느 때인데 나라 일에 힘을 다할 생각은 않고 오지 무리지요. 서로 공격하는 것만을 알고 있으니 참으로 염인이 부끄러워할 일이다. 사직하지 말라. 비록 하루 3번을 논하더라도 유익함이 없는 일이니 무엇보다 빨리 정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오늘 발표하는 일이 있고 또 이어하시는 거동이 있어 도화와 시위에 다 빠질 수 없는 일이기에 부득이 잠잠고 명을 받들었으나 위로 하늘이 부끄럽고 아래로 땅이 부끄러워 몸들 곳이 없습니다. 속히 파척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렇게 다사다난한 때에 그렇게 번거롭게 사직하는 것은 직무를 사직하는 것으로 직무를 삼으려거든 차라리 그대로 사직하고 나가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경기 전 잠봉 변 사정이 상소하여 이이와 성훈이 무망한 논액을 당한 것과 삼사와 정원이 붕당을 맺어 군부를 협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극렬하게 아뢰었는데 이에 대하여 답하였다. 지금 상소를 내용을 보니 옛 직사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겠다. 내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게다가 나의 잘못까지 척언하였는데 그 말이 더욱 절신하여 나의 병통에 꼭 맞는 지적으로 나도 이미 알고 있다. 매우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사직하고 나갔으니 명초와 소산이 제차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이 양원을 대사하는 백유양을 지비해 정유청 송승희를 장령해 정윤우 성돈을 지평해 김우옹을 대사관에 정사위를 사관에 홍인설을 헌납에 유격 박홍로를 정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1일 경우 첫 번째 상문간이 차자를 올려 이번 일을 노남에 있어 양사와 행동을 같이 했는데 지금 양사가 이미 채차되었으니 그들도 사직해야겠다고 하자 답하였다. 내 까닭 없이 양사를 채차한 것이 아니다. 여러 날 직을 떠나 있어 나라에 대관이 없었기 때문에 채차한 것이다. 옥당은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직에 임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성주에 사는 생원 하항이 상소하여 이의 잘못된 처사를 논하니 답하기를 이 상소를 보니 공사간에 드러난 일이 사실과 달리 전해지는 경우가 많구나. 심지어 이가 음이라는 글자를 변석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니 국가 사무가 과연 음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음자를 주석하는 것이 내수 외양을 위한 정책이든가? 썩은 선비의 말이라 웃음이 나올 뿐이니 그냥 두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상이 음간은 대간과 육조에 제수하지 말 것을 명한 일이 있었는데 하항의 생각에는 음간이란 문벌이 있는 집안의 자제를 말하는 것이니 천거하여 제수된 사람이라면 음간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가 그것을 변석하지 못하고 아랜 것은 잘못이라고 운운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3일 MCN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유생 서태수 등이 상소하였는데 삼사와 정원 그리고 이조가 간산무리들의 소굴이 되고 있다고 극론하고 이어 속히 위견을 보임으로써 시비를 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입계안이 답하였다. 이 상소로 보니 너희들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특하여 깊이 가탄하는 바이다. 내 비록 어둡고 나약하는 어찌 그 간특한 신하 몇몇이 무서워서 주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임금이 어중하는 방법은 필부와 같이 발건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진시로 일시적 쾌한만을 취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후일의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나라 다스리는 법은 조용히 동요 없이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다. 더구나 슬기로운 자가 일을 하면 어리석은 자는 본받기 마련이고 어진 자가 법을 세우면 불초한 자는 그에 따르기 마련인 것이어서 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의기가 본바라에 충성을 다해 그건을 하였고 내 무스럽지 못하다고 지나칠 정도로 지적하면서 꼭두각시였던 이 종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사양 않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겠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기롱을 하였는데 하물며 실리오 드리겠는가. 오늘날의 의사들이 풍절이 한나라 송나라 때를 훨씬 능가하고 있구나.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3일 MCN 두 번째 기사 전 조화상 노수신이 상소하여 시골집의 나라가 담제와 부제를 행하게 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를 허락하고 오고 갈 때 역마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또 쌀과 콩을 아우러 30석을 주고 아닥에 일좌를 내리고 내 일을 시켜 약을 주어 호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그 도로 하여금 호송하고 재물을 가주어 주게 하였다. 대우를 잘하시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여생들이 상소하여 지난날 상소했던 유공진 등에 대하여 간신 송은계의 생질인 박사 한인이 전원을 과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니 상이 한인을 나국하여 간특한 마음을 품고 사설의 원한을 갚으려고 한 묵은 부도의 죄목으로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병조로 하여금 후원을 살펴보아 기사할 길을 닦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별시 문관의 전시에 출제를 하고 또 홍화문에 나아가 무과의 전시를 치루었는데 무과는 입격자가 500명이었으며 모두 3일에 걸쳐 끝났고 내금위의 오정방이 장원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제주 목사 최여립의 서장에 본주 사람 고 명길 등을 전시가 끝나는 대로 내려 보내달라고 했는데 입기한이 전교하였다. 금년에 별시 무과로 500명을 뽑은 것은 바로 북도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이미 성명이 내려진 이상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보내지 않는 문제는 조정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변신이 지휘할 것이 아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 본도의 외롭고 위태로운 상황과 방어가 기묘하다는 뜻을 알려 조정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지 감히 기일을 정하여 내려 보내라는 것으로 대연히 장계를 하였으니 순사의 흔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의 직을 파하도록 하라. 그렇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의품 이상을 불러 선정전에서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근래 조정이 안정을 잃은 원인은 오로지 심의경, 김효원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한 소치인데 그 둘을 모두 멀리 기양 보내는 것이었단가 하니 좌우가 다 아르기를. 애당초 동서가 분당된 것이 비록 그 사람들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다 외직에 보직되어 있어 조정 일에는 관여를 못하니 죄까지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또 상이 하교하기를. 박근은, 송은계, 허봉 이 세 사람이 간특하면 나도 아는 사실이다. 이들은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었단가 하니 좌우가 아르기를. 그 사람들이 비록 지나친 말을 하였으나 혹은 언관이요 혹은 시종이었는데 그들의 말 때문에 죄를 내린다면 이는 성명의 아래에서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여 애써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였다. 이때 정철이 답전에 나아가 아뢰기를. 그들에게는 그 죄를 분명히 밝혀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자 송은계는 회령으로 박근호는 강계로 허봉은 종성으로 기양 보낼 것을 명하였다가 이내 종성은 현재 적병의 침노를 받고 있는데 허봉이 가면 방수에 도움은 안 되고 도리어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라 하여 갑산으로 배소를 옮길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대내에서 정지를 써서 내리기를. 장흥부사 송은계, 장원부사 허봉, 전승지 박근원 등 간교한 무리들이 자리에 있어 조정은 안정을 잃고 사고는 형정을 잃어 국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방류의 법을 거행함으로써 영원한 내세의 거울을 삼으려 한다. 험사한 성품과 두 소의 재주를 가진 무리들이 다시 부박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사설의 붕당을 만들고 저희들끼리 서로 이끌어 강요로이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혹은 후설의 자리를 더럽히기도 하고 혹은 대시의 자리에 눌러앉아 세력을 떨치며 사설을 떠들어대고 권형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조정을 협제하였다. 대신을 모함하는가 하면 현사를 물리치는 등 작당하는 자취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그것이 공론이라고 주장하고 감정을 가지고 한 짓이라는 것이 모두 탄로가 났는데도 그것을 옳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하는 일은 모두가 속임수였고 말 또한 전부가 황당한 거짓이었다. 충량을 꺾어 눌러 죄악은 이미 당란의 극에 달하였으며 군소가 뜻을 얻어 나라를 그르친 죄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원근이 다 아는 사실이며 조야가 함께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 저자에서 죽이는 법을 늦춰 잠시 가벼운 형을 적용한다. 살을 도려내고 왕을 바르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이며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 다스리는 도의이다. 다스려야 할 죄가 저들에게 있으니 내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그들의 관작을 모두 삭탈하고 먼 곳으로 찬출하는 바이다 하였다. 잘했네. 어떻게 그래 거짓말을.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8일 정축 두 번째 개사 정사가 있었다. 이 일을 장흥부사에 박승임을 창원부사에 김응남을 제주 목사에 각각 임명하였는데 모두 특지에 의한 것이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9일 무인 첫 번째 개사 상이 좌 이정의 자리가 오래 비었다여 사관을 보내 영부사 홍섬, 판부사 김귀영 전 좌상 노수신에게 물었다. 홍섬은 연로하여 아뢰지 못하였고 김귀영은 열이 나고 정신이 창난하여 천복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노수신은 상이 직접 하문한 데 대해 너무 황공함을 느낀다고 하였고 정6일 유전 박대립이 직차로 보아 해당됨을 감히 아른다고 하였는데 정6일에게 낙점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일 김용 첫 번째 개사 대선 이우직 대사관 김우옹이 숙배 후 사면하니 사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일 김용 두 번째 개사 우찬성 이 사내가 서울에 들어와 숙배 후 사면하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일 김여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죽은 우상 정지연의 아들 상인 정유무가 망부의 누워있던 자리 밑에서 그가 임종시 쓴 것으로 보이는 반지에 쓴 계초 한 장을 찾아냈는데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드리라고 정교하였다. 그 계초의 줄거리는 신급이 지척한 6명 등은 모두 가행이 있는 사람들로서 한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선비들이라는 내용으로 손수 기초한 것이었는데 황잡하여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반지에다 쓴 것이었다. 등사에 붙여서 드리니 존교하기를. 이 계사를 보니 황잡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참고할 만한 것이 못된다. 더구나 이미 기초를 하였으면 왜 즉시 아뢰지 아니하였고 죽은 지 수순이 지난 후에 아뢰는 것인가. 그간의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알기 어려우니 우선은 그냥 두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송은계, 허봉, 박건원 등을 멀리 귀양 보냈는데 책사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 과월했던 것에 불과했을 뿐인데 형벌을 맞지 않게 쓰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당초 이가 나라의 중임을 맡고서 재주가 못 미치고 뜻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처치에 있어 하는 일마다 물정에 거슬렸습니다. 그러니 언책에 있는 신하로서는 그때그때 논박하여 바로잡는 것이 당연한 직무이나 은계와 허봉 등은 이에 옳지 못한 곳만 보았기 때문에 그를 탄핵한 내용이 너무 사실과는 맞지 않았고 또 은계는 이미 지척을 당하고서도 인구하지 않고 박순과 이성운을 논하면서 맞지 않은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유생들의 상수에 있어서는 논의가 편파적이라더라도 후설의 신하로서 그 사실을 있는 대로 열거하여 자세히 아뢰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인데 박건원 등은 사리를 분석하지도 못하고 용잡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 모두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뜻은 위로 성명을 믿고서 생각이 있으면서 반드시 아뢰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저들도 모르게 너무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를 깊이 죄줄 거야 있겠습니까? 만약 붕당을 지어 주상의 귀와 눈을 가리웠다는 제목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면 온 나라가 다 억울함을 알 것입니다. 왜 제대부와 국인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살피지 않으시고 뜻을 잃고 불평불만에 빠져 상대를 모함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자들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은계 등을 멀리 귀양 보내라 명을 거두어 주소서. 제주 목사 김응남은 오랫동안 경악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많은 계옥을 하였고 승선이 되어서는 부지런히 있는 힘을 다했던 자로서 전하께서 일찍이 믿고 총애했던 바인데 죄명이 드러나지도 않은 것을 침륜의 참소만을 치우치게 믿으시고 이매의 고장에다가 던져버리셨습니다. 근래 빈번한 척축으로 하여 명륜은 거의 다 없어지고 참소하는 입들이 그 틈을 타서 대성도 텅 비어갑니다. 백료가 급에 질려 떨고 있고
충당히 기가 꺾여 있는데 이는 사직을 위하여 결코 복된 일이 아닙니다. 응남을 제주로 보내라는 명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대들은 그대들을 구원할 생각을 말라. 그들의 신상에도 도움이 없고 도리어 해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징계되게 해야 한다. 나라가 저들 삼간에게 망할 수도 있으니 단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두 번 말하지 않겠다. 김응남의 사람됨에 있어서는 그가 비록 유학에 있었으나 입시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사실은 몰랐었다. 그가 승지가 되어 병무를 맡았을 때 과연 부지런하고 조심성이 있고 진실하여 나는 그를 믿고 의심치 않았으며 경안이 면대했을 때 그를 배척하였지만 그때도 나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 후 임조하여 우연한 기회에 내가 말하기를 응남이 직사를 잘 살피고 있다고 하자 송은계가 적석에서 그를 극구 찬양하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은계는 바로 간사한 자들의 우두머리인 은계가 응남을 극구 찬양하였으니 이는 그들끼리 붕당을 체결하였음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근간 경안이 면대를 청하였던 것은 이가 사주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도한 말은 아마 틀림없이 응남의 무리가 자기들의 이름을 바로 들어 배척한 데 대하여 분함을 느끼고 사뜩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으로 그 재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나는 참으로 통분해하고 있다. 내 즉시 아울러 응분의 죄를 내리지 않고 제주를 제수한 것은 나로서는 실형이지만 그 자신에겐 다행인 것이다. 응남은 떠나고 사피하지 말라고 하라. 내가 만약 면모를 새롭게 고쳐 나간다면 후일 천총할 데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원희하르기를 임금이 인재를 등용할 때에는 마땅히 각기 그 그릇에 맞게 써야 합니다. 유학에서 헌치 않은 일과 힘을 써서 적을 방하는 직임은 각기 적임자가 따로 있어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 제수된 제주 목사 김응남은 오랫동안 경학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많은 계옥을 하였고 승선이 되어서는 부지런히 있는 힘을 다하였으므로 전하께서도 믿고 총애하였던 자인데 하루아침에 그를 받아 박 관방의 곳으로 내보낸다면 안으로는 헌치 않은 신화를 잃는 것이요 밖으로는 방어에 맞는 제주가 아니었어. 이는 일거 양실로 사람을 그릇에 맞게 부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물며 죄명도 드러나지 않은데 참수하는 말을 지우치게 믿고서 이매의 고장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신들은 시사가 이미 잘못되어 위망의 재화가 조속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차라리 말을 하다가 함께 떠날지언정 차마 말을 않고 전화를 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김응남을 제주로 내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일기에 기재된 일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조조랑 김홍민이 상서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비루한 위인으로서 조금의 학식도 촌장의 재주도 없이 요행이 급제하여 밝은 세상의 겨슬길에 올라 말 반에 서게 되었으니 이미 분에 넘친 일이요 외람되이 그 큰 은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에 걸쳐 청선을 더럽히면서 비록 들끝만한 보탬도 되지 못하고 있으나 항상 몸이 가루가 될 각오를 품고 다하여 견마의 정성을 바쳐왔습니다. 다만 신의 의미가 금년 나이 73세로 초봄에 병을 얻어 거의 죽다가 다시 소생하였는데 서산해지는 해가 나는 듯이 빨리 신으로서는 참으로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오래 내려가 보았더니 병세가 오래 끌어 회복될 기약이 없었으므로 기한 내의에 달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도량이 하늘 같으시어 새로운 명을 또 내리셨으니 신이 목석이 아닌 바에야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병든 어미를 하직할 수 없어 20일간이나 서성대다가 이제서야 하룻길을 왔는데 평소 앓던 협심증이 날씨가 춥자 재발되고 게다가 담이 끓고 숨이 차서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지난날 전주에 있을 적에 공직이 무상하였는데 총선을 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대체로 전조가 난관을 추천한 뜻은
참으로 범연한 것이 아니었어 이미 몇백 년을 두고 행해온 국유인 것으로 그 사람을 죽일지라도 그 추초는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갑자기 그 제도를 없애버렸으니 그 원인을 따지자면 시인 같은 자가 외람되이 중지에 있으면서 명기를 욕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으로서는 지금 석고대자의 준엄한 견책이 오기를 기다려야지 마치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같이 전후불구하고 구차하게 감히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조론이 여러 갈래로 일고 국세는 망해가고 있는데 신은 나아가지 못하면서 감히 말조차 않는다면 이는 자못 신하로서 임금 섬기는 도리가 아니기에 우충을 다 털어놓아 천의를 범하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당초 이가 산야에 물러가 있을 때는 잠은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지조가 있는 듯이 보였고 또 학문에 종사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기에 신으로서는 일찍이 그의 사람됨을 흠모했습니다. 그 신이 호연의 제가 되어 나아갈 때 이가 부름을 응하였고 성상의 권우 또한 보통이 아니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제대로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승훈이 정언으로 있으면서 정처를 논하다가 이까지 논하자 그는 발끈하여 성운을 배척하면서 말하기를 성운이 무슨 지식이 있다고 얻느냐 하기였기에 신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성운의 말에 대하여 곡직을 논하기 전에 이미 자기를 공격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마땅히 공의에 붙여야지 자기를 공격했다 하여 우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로서 그러한 수단은 키워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 신이 연중에 들어와 그의 언론을 들어보니 그는 사실 성품이 경솔하고 너무 자신의 차 있어 적용의 제주가 아니었으며 모든 제도를 바꾸고 고치려고만 했었으니 그 뜻은 크다 할지라도 이리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싶었습니다. 이에 그는 설득보다 허이해가 지나치고 말과 행동이 같지 못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장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가 하는 대로 맡겨둔다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쉽게 넘는 이들이 왜 공론이 은우를 하겠습니까? 이 자신도 선비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고 공론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았으면 마땅히 자기 허물을 반성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지. 감히 자기가 먼저 의번을 품고서 정사를 어지럽힐 부의를 제창함으로써 공론을 막으려 했어야 되겠습니까? 신진들을 제역한다는 이름 아래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를 제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 당을 만들고서 자기는 마치 시비를 물들지 않았냐 또 자기 사교를 옹호하기 위하여 물리에가 어떠한지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 이에게 바랐던 것이었겠습니까? 더구나 본조의 장으로 있으면서 마침 다사한 때를 만나 그가 하는 것은 짓은 모두 시와는 맞지 않았고 오히려 시끄러움을 야기시키는 패단만 있었으므로 언관이 그때그때 그를 규정하여 옳고 그름을 서로 도우려고 했던 것은 역시 언관으로서 당연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부름을 받고 오지 않은 데 대하는 병이 발작하여 오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그러했는지 여부까지 꼭 캘 것은 없겠으나 남마근에 관하여 사전에 아뢰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전천의 시초가 되고 있음이 현저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송의 글을 올려 언자와 대적하려 하였고 심지어는 경중을 헤아려 보려 하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대가는 공론이 있는 곳으로 말이 승려에 미치면 천자도 그로 하여금 자세를 고치는 것인데 하물며 세상이겠습니까? 인심이 울분을 느끼고 무리가 격발한 때에는 나라로서는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이 일을 거만하고 제멋대로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하여 오히려 진노하시어 을사년 간용들이 한 짓에다가 비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옛날 한기가 앞반을 안자 여노는 발호라는 표현으로 한기를 탄핵하였습니다. 앞반을 아는 것은 신하로서의 작은 실수이고 발호라면 이는 천하의 큰 죄인데 작은 실수에 큰 죄명을 붙여 탄핵하였는데도 영종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른바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고 주상을 업신여겼다고 한 것은 유추하여 말한 것으로 매우 옳은 논리이며 지금 당장 참으로 범상의 죄를 저질렀고 매국의 악을 부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천위를 떨치시고 이어 척추까지 하셨으니 이는 아마 성상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데가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하께서는 이가 고립되어 당뇨가 없는 사람으로서 부조한 무리들을 진정시키려다가 후진들에게 미움을 당하였고 나라 일을 담당하려다가 시속 사람들의 미움이 쌓였으니
삼사가 그를 논하는 것은 틈을 엿보아 한 짓이요 사감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일국의 공론을 모두 그를 배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시비의 마음이란 천리의 근본을 둔 것으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진노로 그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런 것을 옳다고 버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눈에 흑백을 혼동시키고 입에 감구를 혼동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의 잘못이 이미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게 한다면 이는 인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이가 한 일이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3사에서 기회를 이용하여 기중을 꾀했다면 이는 비로소 소인 중에서 극심한 소인이니 당연히 전하의 준엄한 척축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명이란 지극히 중한 것이며 귀신도 속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하여 온 세상 모두가 소인이 되는 것도 달게 여겼다면 그것이 어디 인정이겠습니까? 옛 말에 백사람이 모인 곳은 공평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는데 더구나 전하께서 청년한 때 마음을 공평히 하시고 사리를 살펴 그 곡절을 조용히 관찰하신다면 성상의 마음에도 자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가 환히 떠오를 것입니다. 성언으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가리워 이 일을 구원한다는 것만 알고 이의 과실은 알지 못하여 대간을 지척하여 중상을 하였고 또 분간이라는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여 그 패단이 결국 언자를 몰아내고 장차 진신에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역시 잘못이 아닙니까? 그리고 박수는 대신의 지위에 있는 몸으로 조제와 협화로서 종묘사직의 끝없는 복을 이룩할 생각은 아니하고 사물을 드러내기 감히 일망타진의 요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의 사람 됨됨이야 만사 다 따질 것 없이 탑전에 쌓으려던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라를 망치기에 족하고 사림에 화를 입힐 것이니 그 안이 참목합니까? 붕당을 미워하되 꼭 제거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마는 것인데 지금 전하께서 이 일을 논하는 자이면 그를 일당으로 지척하여 기필코 내치려고 하시니 옛말에 이른바 반열이 거의 비게 되었다 한 것을 불행히도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대신을 존대하여 예우하고 대시를 사랑하여 주의 아닌 주를 함부로 가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말 한마디도 없이 여겨 배척하지 않았으며 시비와 진퇴에 있어서도 일시의 공의에 의하여 사심을 두지 않으셨으므로 성상의 덕이 중천했던 해처럼 승평하여 사류들이 천재 일의 기회로 알고 자신의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늘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자못 평소의 거저와는 달리 한마디 말이라도 뜻에 거슬리면 아무리 존귀한 대신이라도 꾸짖기를 종같이 하고 차자 한 장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리 경악의 근신이라도 버리기를 초계같이 하며 조정을 가리켜 육적에 비유하고 후설의 신하를 도깨비로 여기셨습니다. 만약 끝없이 그러기를 반복하다가는 반드시 앞으로 이보다 큰일이 있을 것이니 송의 신하들이 오소매를 넓게 고쳤던 것을 신으로서는 실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위험으로 사대부의 각자 주장을 겁제하여 모조리 쫓아버리기로 하신다면 앞에 도구가 있고 뒤에 정확이 있어 선비들은 범할 것이니 오히려 찬축을 당하는 자가 많을수록 논쟁하는 자도 더욱 많아져 서로 공박하는 번거로운 말들이 반드시 오늘날보다 더하여 바로 난망에 이른 뒤에야 말 것입니다. 또 신급의 상소로 말하더라도 신은 그 상소문을 보지 못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지목했다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모두 여러 해 동안의 조화 위에서 가까이 모시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신급이 어떠한 인물인지도 모르고 교묘하게 상대를 중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으시고 사인을 지척하였다고 극구 보장하셨는데 그들이 이미 사인이라는 이름을 얻고서야 어떻게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설령 신급의 말이 혹 옳았다 치더라도 임금으로서는 그렇게 박절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더구나 평소 청망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악명을 가했으니 신으로서는 참으로 애석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인물이 적어 항상 인재가 부족한 근심이 있는 이때 전하께서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명망이 있는 자면 그들을 모두 몰아 지목의 대상으로 삼으시니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누구와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다분히 임금의 신임을 얻고 있는 이로서는 만약 자신을 바르게 하여 사물에 임하고 공평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이에게 가르침을 받게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찌 이 일을 바로잡아 주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가 이미 그렇지 못한 데다가 박선도 용기를 만들어내어 결국 오늘의 시끄러움이 있게 되었으니 신은 일찍이 우르르 탄식하여 하늘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같이 명철하신 성군으로 이 박순의 처사에 대하여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대간의 논의가 감정에 치우쳐 중도를 읽기도 하고 기세를 타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여 전하의 의심만을 더하였을 뿐 끝내 국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감정이 복받쳐서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위로 내정 같으신 위험에 저촉되고 아래로는 당비의 죄에 빠질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초계 같은 외로운 몸으로 천지 도용의 은총을 입고 있으면서 생각이 있는데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성상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상하나 이와는 원래부터 털끝만도 사사로운 원한이 없는데 감히 그의 단점을 덜추어내어 그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 감히 시의의 빌부터 군부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한 사람이 농락을 당한 일로 하여 상상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 장차 살림의 화가 일어나겠기에 비통에 가슴이 메워 입으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엎드려 비웃긴데 성자께서는 막혀있는 선입견을 확연히 버리시어 가까운 말을 살피시는 도량을 더욱 넓히시고 진정의 계책을 힘쓰시어 화평의 복을 기르소서. 그리하시면 실로 종사를 위하여 만세의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병으로 도중에 지체하고 있어 면서를 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오늘 바라보니 눈물이 턱을 적십니다. 신의 징명도 속히 체면하여 주소사니 답하기를 이 상소를 보니 마치 3사의 계사를 옮겨 적어 놓은 듯하다. 홍민도 낭료로서 사당의 유인이 그 말이 이러한 것이야 괴할 것이 없으나 이 일을 이르러 당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말로 내 뜻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참으로 군자라면 당이 있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이 적을까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나도 주의의 말을 본받아 이 성운이 당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를 이 성운의 당이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그래도 너희들은 다시 할 말이 있는가? 이 성운을 헐뜯는 자는 반드시 죄를 내리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비록 어둡고 용렬하지만 이 썩은 선비 하나야 용납 못하겠는가? 책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리고 그가 사퇴한 본직은 채차하라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9월 3일 신사 두번째 기사 제주 목사 김 억남이 배사하니 인견하고 호피 일령 호촉 한말 초피 립 이엄 각 일부를 하사하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9월 3일 신사 세번째 기사 오니 전계를 입게하니 답하였다. 간원들이 어찌 그 사민이 죄가 없다는 것이겠는가? 다만 혹시 만연되는 화가 있을까 지나치게 염려하여 부득이 이토록 번거롭게 아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내 마음을 아는 것인가? 나의 언어와 거절은 모두 자서에 있었다. 당초 3사가 아랜 내용이 무함이었음을 내 분명히 알았으나 즉시 위노를 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다칠세라 순순히 타이르기만 했던 것은 첫째는 얼음 얼듯이 녹듯이 서로 확 풀리기를 바랐던 것이고 둘째는 서로 협동과 화합으로 힘을 다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또 내가 이르기를 그렇지 않으면 장차 부득이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하고 빈번히 회유를 내렸는데도 잘못된 것만을 고집하여 혹은 위헌으로 겁을 주는 것이라고 하고 혹은 언어로 타이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나의 말을 모rum의 자료로 삼아 하는 말들이 하면 할수록 더욱 격하여 시비도 가리지 않고 자신도 돌아볼 것이 없이 북과 혀를 내둘러 힘을 다해 싸워 이기려고만 하였다. 그러고서도 나라의 인심을 승복시킬 수 있겠는가? 나의 뜻은 진심이었고 또 박절하지도 않았다. 오늘의 조치가 어찌 내가 하고 싶어 한 일이겠는가? 저들 스스로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민 외에는 달리 염려할 것이 없다. 지금 직위에 있는 신하들은 각기 마음을 편안히 갖고 조금도 의구하지 말고
다만 직사에 마음을 다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관원도 다시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죄 있는 자는 죄를 밖에 두면 그뿐인 것이다. 이 남에 대해서는 나도 사실 그의 사람됨을 잊지 못하여 이번에 친히 인견하고 온유하였다. 남도 아마 내 뜻을 알았을 것이니 그대로 가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내 어찌 내가 좋아하는 자라 하여 편협하게 되어야겠는가? 영상이나 이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이가 파주에서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답하였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태평의 치세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것일까? 어찌하여 경과 같은 사람으로서 때를 얻지 못한단 말인가? 아마 하늘이 경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그치고 참을성을 길러 아직 부족한 점을 닿게 하려고 장차 이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구원해낼 책임을 맡기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하늘이 경에 대하여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다. 오늘날의 일이야말로 하늘이 경에게만 후한 뜻을 보이는 것이니 경에 있어서야 손해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남들이 떠드는 말은 한바탕 웃음거리로 안 되는 것으로 웃음거리도 안 되는 것으로 마음에 둘 것이 무엇이며 그것 때문에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데 써야 되겠는가? 세상은 이미 어지러워졌고 때도 말세로서 정성이 악을 어지럽히고 남을 경함하는 것이 천성으로 변해가고 있다. 살인했다는 비방이 정삼에게 미쳤지만 그 어미가 배짜든 북을 던져버리지 아니한 것이 다행한 일일 것이다. 경은 속히 와서 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회포도 겸하여 아뢰라. 무 사람의 뜻을 위안시키는 것은 이번 한 걸음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 이때는 선조가 괜찮네. 일을 그래도 괜찮게.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영상 박순이 첫 번째 정사안이 전교하였다. 안심하고 조리하도록 그 관아의 낭청을 불러 말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성혼을 2조 참의에 특별히 제수하고 이어 하교하였다. 그대 이미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왔다가 한 번 입대하지도 않고 왜 나에게 하직도 하는 채 마치 도망이라도 가듯 지레 환향해 버렸는가? 이는 내가 그대를 성의 있게 대우하지 못하여 남들이 말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니 내 허물이 크다. 그대는 잡된 말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와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유생 박제가 상소하여 시사를 경론하면서 온 나라의 시호뿐이고 조종 가득히 사갈이라는 말로 지적하였다. 그가 지적한 속에 들어있는 자로는 김효원, 김은남, 선인원, 홍진, 송은계, 허봉, 홍여순, 홍헌, 우성전, 김첨, 정희적, 이경률, 이진, 김우갱, 이사내, 이기, 박승인, 박건원 등으로 그들이 간사하고 흉tuk한 정상을 낱낱이 열가고 이어 송은계 등 3인은 이미 귀양 보냈으나 김효원, 서인원, 김응남, 홍진 등도 화를 주창한 근본이니 아울러 귀양 보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 전부 밖으로 내쳐 벌을 보이기를 청하고 또 김우홍을 논하면서 그 자신은 선량이지만 자기 형이 당사에 물든 까닭으로 하여 그 역시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운운하였다. 답하였다. 이 상소문을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드시 아래는 그 성인은 가상하나 그 내용은 망령된 것들이었다. 우선 그냥 두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6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대사관 김우옹이 박제가 지척한 것으로 인하여 사직하니 답하기를 그 사람과는 서로 따질 것이 없다. 내 그대의 사람됨을 알고 있으니 그대는 나만을 믿고 와서 사직하지 말고 직사에만 충실하라. 그리고 박제는
큰 도량으로 넓게 보아주는 뜻에서 굳이 책할 것 없다 하였다. 2번 아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상이 명초하였으나 그대로 사직하였다. 이에 상이 답하기를 그 사람의 말을 따질 게 무엇 있겠는가? 그 때문에 사직하고 퇴퇴한다면 이는 도리어 나라의 채무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도 별로 대단히 지척한 것은 없었고 다만 그대가 형을 구제하고 있다고만 운운했는데 그대는 어찌 형이 있는 것만 알고 내가 있는 것을 모르겠는가? 이는 매우 분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대로서는 마음의 미안을 느낄 것이니 내 굳이 강요하지 않을 것이니 우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8일 병수를 첫 번째 기사 좌상 정육일이 숙배 한후 사면하였는데 2차례에 걸쳐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8일 병수를 두 번째 기사 황해도 유생들이 상소하여 삼사를 죄 줄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그대들은 올린 글을 보니 중위가 용수 숨치고 사기가 넘겨나여 아직 죽지 않은 간신들의 뼈를 사늘하게 만들었다고 하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 같은 무리들을 조정에다 들 수 있을 것인지 나로서는 깊이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는 바이다. 송은계 등은 이미 말감하여 작게나마 견벌을 내렸으니 너희들은 그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8일 병수를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라 검언에다 말 달리는 길을 만들어 기사를 시험하는 일은 조종조에서는 없었던 일이니 하지 마소서 하니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8일 병수 네 번째 기사 이 일을 특별히 제수하여 이족판서로 삼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관인이 차자를 올렸는데 동서가 대립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긍론하고 이어 정철이 이리저리 화를 읊어내어 못하는 짓이 없으며 전후 유생들이 올린 소장들도 모두가 정철의 풍지에 의한 것이니 공론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입견이 답하였다. 이 자자의 내용을 보니 주론이 잘못되었다. 나는 지금 물의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또 나의 의혹을 격발시키고 있으니 이는 틀림없이 조정이 형통한 운세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자자 내용에 대해서는 유의하도록 하겠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번 전시 때 누가 무슨 등급으로 입격되었다는 것이 사전에 누설되었으니 당시 입장했던 차비관을 파직시키고 승지를 치고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근래 조정이 안정을 잃고 인심이 의구하여 있으니 진정시킬 계책을 지금 당장 도모하지 않으면 무신하가 함께 화합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영영 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양사가 병관을 탄핵한 것은 애당초 공격의 뜻을 두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평 이 경률이 원래 부망한 사람으로서 동료들과 의논도 않고 자기 혼자 소견으로 업신여겼다 못대로 했다라 등의 말을 삽입하여 다툼의 불씨를 만들어 놓았고 게다가 또 장렬 이 징이 비염의 계사에서 한 말들이 너무 지나쳐서 사실 그 두 사람이 앞에서 이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송은계, 허봉 등이 경망하게 무리를 격발시켜 다시 뒤에서 그르쳐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소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계 등이 받은 죄가 너무 중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애처롭게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애당초 이 일 만드는데 뜻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시끄럽게 외직으로 보직되어 나갔기 때문에 무리가 그들에 대하여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률 등은 오히려 정도에 지나치게 이를 논하여 이를 낭패시킨 사람들인데도 그들에게 아직 내려진 벌이 없으니 물정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직하여 잘못을 징계하소서. 예조판사 정철은 원래가 강편하고 기극한 사람으로서 기세를 잃은 후로 울분과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불평한 기색이 많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리 얽고 저리 얽어
시끄러움을 선동하여 사료를 분열시키고 또 기회만 있으면 모함을 일삼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진신들에게 화를 입혀 자기 분풀이를 하고야 말겠다는 것으로 그러한 그의 정상이 이미 드러나 사람마다 모두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무리를 진정시키는 데 힘쓰고 계시지만 그 사람이 조중에 있는 한 남모르게 교묘한 술책을 써서 시끄러움을 야기시킬 난계가 될 것입니다. 파직을 명하여 그의 주의를 바로 잡았었으니 답하기를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 간원이 반드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한 짓이다. 내 이 논의의 뜻을 알겠는데 이는 정처를 몰아내기 위하여 한두 명의 전 대관을 들먹임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볼 때에는 이는 화평을 위하여 한 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것들이야 따질 것이 뭐 있겠는가. 그들이야 아는 것 없이 꼴이나 헌드러대던 사람으로 어쩌다가 언관에 뽑힌 후 사당의 선봉 노릇이나 했던 자에 불과하다. 지금 그 무리들이 정상이 모두 탄로나 재주가 궁하고 꾀가 없자 스스로 빠져나갈 것을 찾기 위하여 죄를 두 이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니 꾀치고는 불쌍한 꾀라 하겠다. 만약 사실이 아래 내용과 같이 당초에는 그 일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애당초 그를 공격할 뜻은 아니었는데 성상소가 자기 말대로 업신여겼다 멋대로 했다는 등의 말을 보태 넣었다면 그때 삼사는 무슨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를 박정하여 채차하도록 하지 않고 도리어 못하는 소리 없이 사특한 말을 퍼뜨려 꼭 충량들을 해치고야 말려고 했던가. 그들은 평소부터 틈만 있으면 으르렁대는 마음이 하루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러한 틈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가 조금 실수를 하자 탄환을 끼고 곁눈으로 노려보던 무리들이 저들 생각에 바로 이때다. 이러한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싶어 참새가 날듯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떡한 말로 모두 길을 막고 사면으로 에워쌌으니 소인들의 꾀가 그야말로 교묘하고 참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더구나 한때 그때 헌부가 아랫 내용에도 신들이 당초 아랫 내용에도 역시 그러한 말들이 있어 이 경률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운운하였었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 소견대로 보태 넣은 것이다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사람들은 모두 사당이니 아랫대로 파직하라. 그리고 정철의 사람됨에 있어서는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곧바르기 때문에 시속에 용납을 받지 못하고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지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백하고 충성스러운 저리에 대해서는 초목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여서 참으로 원항에서의 한 마리 독수리요 전상에서의 맹호라고 할 것이다. 지난번 인대하던 날 이빠르게 척사를 하기에 내 오늘 그러한 헐뜯음이 틀림없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적석에서 정철을 타이르기도 하였는데 오늘 보니 과연 그러하다. 그러나 만약 정철에게 주의를 내려야 한다면 이는 주운을 못 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개척에는 정철을 배척하지 말고 동서도 거론하지 말며 이미 지나간 일은 일체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으로 그리하면 굳이 진정시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 화평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수레가 넘어진 것을 뒤에서 따르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때는 선조가 정상이네. 선조실호 17권 선조 16년 9월 12일 경인 첫번째 기사 대사관 김우옹 사관 황섬 헌납 홍인서 정은 박홍루가 피임하고 아뢰기를 신들은 어려워져가는 시사를 보고 밤낮으로 생각을 다하여 성상이 염려하시는 점을 도와 국론 진정에 노력하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사주를 받고 전 대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에 거조가 언당함을 잃었을 때 이 일을 그르다고 했던 것은 당시 공론이 모두 그러했던 것이고 그 일을 논했을 때도 사실 그를 공격하여 내보내는데 뜻을 두었던 것이 아닌데 이 경률 등이 감히 자기 소견대로 실정에 지나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동료들이 이미 함께 일하고 있는 처지라 하여 의견을 내세우기 어려웠던 것이니 이는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는 이미 소류하여 크게 물정을 잃은 사람이므로 삼사가 이를 그러다고 한 것은 바로 일국의 공론이니 실로 현사를 배척했다는 죄를 질 수는 없는 것이나 그 논의가 너무 지나쳐 공격으로까지 가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하여 두 사람을 거론했던 것이지 감히 무슨 딴 뜻이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정처를 청백하고 충성스러우며 정직하다고 하시면서 전상의 맹호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성상의 뜻을 상정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애당초 심의 겸과 결탁했던 자가 그였고 세력을 잃고 나서 불평불만을 품고 진신을 이리저리 주의를 얽었던 자도 그였으며 이가 마지못해 분수하여 결국 사료들이 대립하게 되었던 것도 역시 그가 한 것입니다. 이제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그것을 풀기 위한 마음으로 기회를 이용하여 모함하려는 계책을 꾸미고 있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정직한 사람, 훌륭한 군자도 차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그의 정상은 훤히 나타나 있어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성상의 선입견이 정철이 시배들을 대놓고 잘 배격한다 하여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심술이 바르지 못한 점을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신들이 성상의 마음을 열어 인도하고 간사한 무리를 억제하여 조정을 맑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에 만번 주고 마땅합니다. 속히 신들을 파척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번거롭게 사피할 것 없고 물러가 직분인을 다하라 하였다. 다시 아뢰자 번독한 일이니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영산 박순이 세 번째 정사한 것을 입게 하니 비만기로 이르기를 사장을 세 번씩이나 올리니 내 마음 두려운 생각이 든다. 경의 심사나 간신의 무망함에 대하여는 내 다시 번거롭게 거론하여 개유하지 않겠다. 지금 만약 경의 사태를 허락한다면 이는 강을 건너려는 자가 자기 스스로 노를 꺾어버리는 경인데 내 비록 어리석으나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이다. 경은 서둘러 출사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안정시키라 하고 사관을 보내 효유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2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부제학 홍성민이 숙배한 후 사면하니 사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간원의 출사 건에 대하여 아뢰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정철의 파지건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5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사관원이 정철의 파지건에 대하여 정계한다고 아뢰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5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선쟁전에 나가 일본의 무위전의 사신을 접견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6일 갑오 첫 번째 개사 서청도에 나아가 무신들의 활 쏘는 것을 관람하고 유생들에게 정시를 보였으며 또 입시한 종제들에게 율시 한 수씩을 짓게 한 후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대선 이 우직이 종제로서 입시하여 아뢰기를 지금 밖으로는 변방의 소요가 심하고 안으로는 조정의 안정을 잃어 태평한 때가 아닌데 신하들에게 명하여 율시를 지어 올리라고 한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업무관이 차자를 올렸는데 진정시키기를 힘써 사료들을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입기한이 답하였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이러한 신하들이 있으니 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차자 내용에 대하여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피험하였다. 그것은 홍문관 차자 내용 중에 지난날 본원의 차자가 뜻이 편파적이고 말이 창란되었다고 지적하였으니 재직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9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장령 송승희 지평 정운우 성돈이 아뢰기라
간원이 옥당의 차자로 인하여 인혐하고 물러갔는데 언책에 있는 자라면 들은 대로 숨김없이 모두 아뢰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인 것입니다. 말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그마한 혐의로 인하여 언관을 가벼이 채직시켜서는 안 되므로 신등이 오늘 그들이 출사하도록 하실 것을 청하려 하였는데 동료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의 직을 채차하소서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19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영상 박순이 사직을 하고 차자를 올리니 답하기를 경은 청신하고 고상한 지조를 지녀 사람을 사랑하고 선비들을 대하여는 겸손하였다. 엄숙한 표정으로 조정에 있으면 그야말로 물론을 진압하는 데 있어 교악이요 나라에 헌신하는 충성스러움은 강을 건너는 데 있어 주줍이었다. 내 경을 의임할 듯이 절실한 이때 휴퇴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속히 나와 직무를 다스리고 너무 그리 사양 말라 하고 주소를 보내 계유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이 우직이 아뢰기를 신은 간원을 채직시키고 싶은 생각인데 동료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신을 파직시키소서는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헌문관 관원님이 송승희 등을 채차할 것과 이 우직을 출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차자를 올렸는데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이조참이 성혼이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간곡한 유시가 있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1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이 해수를 대사관에 임명한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장수를 명하여 습진을 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윤대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정철이 사고는 이 중한 논박을 당하여 출사할 수 없어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상소하니 답하기를 경은 별로 잘못이 없다. 언관의 일시적인 말이니 마음에 둘 것이 없다. 속히 나와 직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세 번에 걸쳐 상소했으나 윤호하지 않으니 이에 비로소 사은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도채찰사 정은신에게 유시하여 일렀다. 박종남 편의 경과 장사들 모두가 편안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국가가 불행하여 변방의 오랑캐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경이 변경에서 온갖 노고를 치르고 있으니 나는 언제나 그 생각을 할 때 일찍이 식음을 패하고 단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지금은 추운 계절인데 변방은 더욱 잠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내가 입고 있던 초구한 벌을 내리는 것이니 경은 이것을 받으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영상 박순이 출사한 후 준엄한 탄핵을 당했으니 그냥 있을 수 없다 하여 사면하니 답하기를 경의 말을 듣고서 경의 사면을 허락한다면 이는 조정의 사체가 더욱 손상되는 일이다 하고 이어 인견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박사 한인이 구사를 때렸다가 망령된 짓을 하였지만 그의 본심이야 무슨 묵은 부도의 악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5차례에 걸쳐 형을 받고 곧 죽게 되었는데 한인 하나 죽이는 것이야 말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상에 법률하시는 도의에 누가 있을 것이니 형을 정지하도록 명하셨사니 답하기를 한인은 바로 송은계의 생지로서 끄리낌 없이 악을 저질러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가 만약 승복을 하면 주의를 말감할지언정 그렇지 않으면 국문을 계속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9월 2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문신들에게 관나 별로 시사하게 했는데 권지 학유 이 홍원이 수위를 하자 육품에 서용할 것을 명하였다. 간원이 너무 지나치다고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